413번부터 봅시다. 196쪽. 413번 보면요. 연립부등식 5괄호 x 플러스 1. 얘가 7x-3보다 크다. 하고요. 6x 플러스 2가 5x 플러스 k보다 크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해가 2개일 때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해가 2개다. k값의 범위를 구해라죠. 일단 연립부등식은 위에 거 따로 아래 거 따로 푸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공통부분 찾는 겁니다. 위에 거 풀면 5x 그냥 우변으로 넘기자. 2x 5, 8 x가 4보다 작다가 위에 거 푼 거고요. 아래 거는 x k-2 x가 k-2보다 크다가 뒤에 거 푼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워. 무조건 수직선 그려줘야 됩니다. 수직선을 그려서 확실한 거 어디 갔어? 4보다 등호 안 붙었으니까 구멍 뚫고 작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 범위 안에 얘가 어떻게 될 거야? x가 k-2 k-2보다 크다. 그럼 겹치는 이 범위 안에 정수가 몇 개 들어있어야 돼? 정수가 2개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맞아? 그럼 그 정수 2개는 뭐겠어? 당연히 3하고 2겠지. 맞습니까? 그럼 3하고 2인데 그럼 k-2가 2보다는 작아야 되고 1보다는 커야 돼. 그 사이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k-2가 2보단 작아야 되고 1보단 커야 돼.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구멍 뚫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구멍 뚫려 있으니까 여기가 k-2 되는 자리인데 얘가 2까지 오면 구멍이 뚫려 있어서 2가 빠져. 공통 부분에서 빠진다고. 그래서 2는 등호가 붙으면 안 돼. 근데 1로 오면 1은 어차피 빠져 있으니까 1이 여기 공통 부분 정수 2개 추가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1이 돼도 돼. 여기 이렇게 등호 붙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등호 붙는 자리를 따로 따져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세 군데 다 2 더하면 4보다 작고 이렇게 나오겠죠. 415번. 415번을 보면 학생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는데 한 학생에게는 4개씩 주면은 10개가 남고 6개씩 주면은 2개 이상 4배 미만의 초콜릿이 남는다고 한다. 이 초콜릿의 개수를 구하세요. 4개씩 주면은 10개가 남아요. 학생 수가 x입니다. 학생수가 x입니다. 4개씩 주면 10개가 남는데 6개씩 주면 2개 이상이니까 2개가 남는 상황이 있고 6개씩 주면 몇 개? 4개. 4개가 남는 상황이 있는데 4개가 남는 것보다는 작아야 되고 2개가 남는 것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지. 왜? 2개 이상 남는다고 그랬고. 맞아 안 맞아? 2개 이상이니까 2개 남는 거 포함이죠? 4개 미만으로 남는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건 풀이는 니들이 하세요. 이렇게 하나 부등식 만들어가지고 연립부등식 풀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416. 오른쪽 편은 두 식품 A, B에 대해서 100g을 섭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연력과 단백질량을 나타내세요. 식품 A, B 120, 20, 320, 10. 열량, 단백질,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식품 100g을 먹었을 때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100g 단위로 100g 먹었을 때 어떻게 된다 이러면 계산하기가 좀 별로야. A 식품을 13g 먹었어요. 그러면 100g 먹은 것보다 작게 먹잖아. 맞아, 안 맞아? 아니면 100g을 넘게 먹더라도 뭐 128g 먹었어요. 이러면은 좀 이게 정리하기가 별로라고. 그래서 무조건 기본 단위를 뭘로 맞춰놓는 게 좋냐면 1g으로 맞춰놓는 게 좋아요. 단위 숫자로 맞춰놓는 게 좋다고. 그러면 얘가 100g일 때 이만큼이면 얘는 100으로 나누면 1.2, 얘는 100으로 나누면 3.2, 얘는 100으로 나누면 0.2g, 얘는 0.1 이렇게 바꿔놓는 게 좋습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읽어봅시다. 그게 뭐 10g, 100g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다 1g으로 맞춰놓고 전부 다 뭐 100g이면 100으로 나눠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단백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두 식품 A, B를 합쳐서 200g을 섭취하고 A, B를 합쳐서 A를 Ag 먹었다고 Xg 먹었다고 생각하고요. 얘를 Yg 먹었다고 생각하면 X 더하기 Y는 일단 200입니다. 열량은 300kcal 이상, 단백질은 30g 이상 얻으려고 할 때 열량은 300kcal, 열량은 이렇게니까 1.2x, 3.2y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 안 돼요? 1.2x 더하기 3.2y는 열량은 얼마? 300kcal 이상. 300. 그 다음에 단백질은 30g 이상. 단백질은 0.2x 1g당 0.2씩 xg 먹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더하기 0.1y는 30g 이상. 이렇게 연립부등식이 되는 건데 x 이렇게 연립부등식이 되는 건데 문자 2개짜리 부등식을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맞아? 근데 여기 뭐가 있어? 등식이 있잖아. 맞습니까? 그러면은 항상 등식과 부등식이 같이 있으면 등식을 변형해서 부등식에 집어 넣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돼? 그러면은 이거 연립부등식 풀면 x의 범위 나오겠죠? 맞아요? 뭐고 하는 건데? 근데 A의 양, 먹은 A 양의 범위, x의 범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이해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416번, 아니, 422번. (422번을) 보면 x에 대한 연립부등식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정수 x값의 합이 9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대값. 아까 내가 몇 번에 했었지? 413번에서 했던 거랑 유사한 형태인데 조금 더 어렵죠. 정수 개수가 딱 2개라고 하는 것보다는 합이 9 이러면 뭔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말이. 근데 내가 봤을 땐 똑같은 문제예요. x에 대한 연립부등식 x 플러스 2가 3보다 크다랑 3x가 a 플러스 1보다 작다야. 그러면 일단 따로 풀어요. x는 1보다 크다고, 얘는 x는 3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답니다. 연립부등식이니까 겹치는 곳을 찾아야 되고 확실한 거 먼저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3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다. 겹치는 부분이 이만큼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 겹치는 부분은 2, 3, 4, 5, 6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여기서 1부터 시작하면서 오른쪽으로 정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근데 정수의 합이 9라며. 2, 3, 4네.
5 들어가면 안 되잖아. 알아들어요? 정수의 합이 9라고 그랬는데 얘가 뭐 어떤 랜덤한 상황이 아니라 무조건 1보다 커야 되고 뭔지 모르는 애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럼 그 다음 건 무조건 2고 그 다음 건 3이고 그 다음 건 4야. 5 들어가면 9 넘어가잖아. 이만큼이잖아. 합이 9라며. 그러면은 3분의 a 플러스 1이 4랑 5 사이에 있어야 될 거 아니니? 맞아요? 그럼 똑같지.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는데 이제 뭐 하는 거라고? 등호 붙이는 거라고. 얘가 구멍 뚫려 있으니까 4가 되면 4가 빠져나와서 안 돼. 근데 5가 되면 5가 추가되지는 않으니까 여기는 등호가 붙겠지 이렇게. 이해돼요? 그럼 셋 다 3 곱하면 12 a 플러스 1 15 1씩 빼면 11 a 14 이렇게 되겠네요. 425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합이 9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 어렵다고 그랬지 똑같다고 그랬잖아. 똑같아요 아까 그 문제랑. 425번. 부등식 요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없을 때 425번도 아까 그 문제랑 422번이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봅시다. 기왕 질문 나온 거니까 그냥 풀 건데 내가 보기엔 똑같다. 425번 3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a 1 마이너스 2분의 x 4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거 하나 풀어야 되죠. 이거는 a 때문에 풀어야 되니까 씁시다. 3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작다 1 마이너스 2분의 x랑 1 마이너스 2분의 x가 작다 4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양변에 6 곱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a가 6 마이너스 3x 양변에 4 곱하면 4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 x가 6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이니까 x가 3보다 크다. 네, 연립부등식 풀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항상 다른 문자가 껴있으면 확실한 것부터 3보다 크다니까 3을 이쪽에다가 그럼 6-2a가 이렇게 생기는 게 정상인데 정수 x가 없대요. 정수가 없다고 그랬지 해가 없다고 안 했잖아.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는 일단 4인데 4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4가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 알아들어? 그러면은 6-2a가 4보다 작고 3보다 커야 되는데 또 등호 붙여. 다른 문자 관련되는 건 항상 등호 붙이는 게 문제야. 6-2a가 3하고 잠깐만. 이거 해가 아예 없어도 되잖아. 해가 있긴 있다고 그랬어? 어디 갔어 문제?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없을 때 해가 없어도 되잖아. 그럼 이거 없어도 돼요. 6-2a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해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해가 없어도 정수가 없는 건 마찬가지잖아. 정수가 없다고 그랬지 해는 있는데 정수가 없다 안 했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면 3과 4 사이가 아니라 그냥 4보다만 작으면 돼.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어려운 버전이 되겠네요. 근데 얘가 4회까지 들어와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돼요? 이쪽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해가 없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3, 4 사이에 끼는 게 아니라고. 해가 없어도 정수가 없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네. 이해됩니까? 여기 3을 갖다가 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해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이해되죠? 연립부등식 해 자체가 없어도 상관이 없다. 그쪽 포인트가 좀 질문일 수 있었겠네요. 426번을 봅시다.
426번을 보면 요거를 만족시키는 음의 정수 x가 한 개뿐일 때 이것도 계속 똑같은 문제예요. 계속 똑같은 문제입니다. 4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2 2분의 x 마이너스 8분의 1 4x 플러스 1이 6x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음의 정수 x가 한 개뿐이래요. 이거의 해를 만족하는 음의 정수 x가 한 개뿐이랍니다. 일단 또 각자 풀어봅시다. 8 곱합시다. 8 곱하면 2x-4a가 4x-1 마이너스 2x가 4a-1 x가 마이너스 2분의 4a-1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x가 3 그럼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랑 x가 그래도 위아래 순서는 지켜줄까?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랑 x가 마이너스 2분의 4a 마이너스 1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죠? 그럼 또 똑같죠? 문자 있는 부등식하고 없는 부등식 있으면 없는 애부터 이번엔 x가 3보다 작으니까 3을 이쪽에 합시다. 이번엔 채워지네요. (2분의 4a 마이너스 1) 이 안에 음의 정수가 없어야 된대요. 얘가 0보다 커져야 되는 게 아니야. 얘가 음의 정수 중에 제일 작은 애는, 아니 제일 큰 애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보다만 크면 돼요. 뭔 말인지 돼? 마이너스 1보다만 크면 된다고. 근데 음의 정수가 한 개뿐이라고 그랬나? 잠깐만 어디 갔어? 한 개뿐이라고 그랬어. 그럼 마이너스 1은 들어가고 마이너스 1은 들어가고 마이너스 2는 들어가면 안 되겠지.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가 채워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1에 등호가 붙고 마이너스 2에 안 붙어야겠지. 이해돼요? 등호 붙는 상황은 따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뭐 이거는 뭐 전부 다 2 곱해가지고 뭐 1 빼고 4로 나누고 하면 되겠죠. 이해돼요? 427번. y는 x 플러스 k가 2차 함수 요것의 그래프와 만나고 2차 함수 요거의 그래프와 만나지 않도록 이거는 판별식 써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한번 하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한번 해가지고 연립분식식 풀면 되는데 하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k 들어가는 부등식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해보자. y는 x 플러스 k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얘랑 만난대.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만난다면은 둘이 연립해가지고 는 하고 식 만들어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교점이 있다는 얘기는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해가 있다는 얘기니까. 맞아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x 플러스 k 이게 연립방정식 한 거죠. 대입법으로. 맞죠?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마이너스 k 이퀄 0에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러면 9 마이너스 16 플러스 4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4k 마이너스 7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5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5와 만나지 않는다니까 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5는 x 플러스 k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5 마이너스 k 이퀄 0에 판별식, 이번엔 짝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하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b-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또 여기도 k에 대한 부동식이 두 개 나올 거 아니니 얘네 둘이 연립하면 되잖아요. 그럼 k범위 나오겠지.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판별식을 못 쓴 거야? 판별식 쓰면 k에 대한 1차 부동식 두 개 나오는구만. 그래 안 그래? 2차 함수 우리 다 했잖아요. 그래프와 그래프가 만난다 그러면은 교점의 개수가 두 개면 서로 다른 두 근 갖는다고, 교점의 개수가 하나면 중근 갖는다고,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없으면은 해가 없다잖아. 연립해서 방정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알아들어? 이런 건 간단하게 풀었어야지. 428번. 어느 학교 학생들이 강당에 긴 의자에 앉는데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학생 8명이 남고, 의자 수, 긴 의자 수가 x인데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학생이 8명이 남아요. 이게 전체 학생 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됩니까? 6명씩 앉으면 의자가 4개 남아. 잘 봐. 긴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씩 이렇게 앉을 거야. 이렇게 앉을 거야. 의자가 총 몇 개 있다고? X개 있다고. 맞아. 의자가 4개 남는다며. 맞아. 그럼 의자가 4개 남으니까 빈 의자가 하나, 둘, 셋, 4개 남았어. 그러면은 사람이 앉은 의자는 몇 개야? 사람이 앉은 의자는 x 빼기 4개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요? 이해되지? 중요한 건 뭐냐면 맨 마지막 의자에 사람이 한 명만 앉아도 의자가 남는다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야. 이해돼 안 돼? 맨 마지막 의자에 한 명이 앉는지 6명이 꽉 찼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맞아? 그러면 6명이 앉은 의자는 x 빼기 5개야. 이게 중요해. 6명이 꽉 차게 앉은 건 무조건 빈 의자보다 하나가 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맨 마지막 의자에는 한 명이 앉아도 빈 의자가 아니잖아. 6명이 꽉 차게 앉아도 빈 의자가 아니고. 알아들어? 그래서 6명이 빈 의자는 x 빼기 4개인데 6명이 꽉 차게 앉은 의자는 x 빼기 5개다. 이게 중요하다고. 알아들어요? 이해돼? 그러면 6명이 x 빼기 5개에 꽉 차게 앉았어. 6명이 x 빼기 5개에 꽉 차 앉았는데 마지막 의자에 한 명이 앉았을 수도 있고 6명이 다 앉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6명씩 앉았다고 그래서 의자가 빈게 4개니까 x 빼기 4개니까 6 x 빼기 4 이렇게 가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꽉 차게 앉은 건 이거보다 하나가 더 빠져야 된다고. 이해돼요? 알아들어? 마지막 의자에는 한 명이 앉을 수도 있고 꽉 차게 앉을 수도 있어. 그럼 우리가 원하는 사람 수는 이 사이에 껴있겠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뭐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절대값 있는 얘기로 갑시다.
절대값의 의미가 뭐예요? 절대값의 뜻? 절대값 뜻이 뭡니까?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절대값 마이너스 7은 수직선에서 0부터 마이너스 7까지의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 절대값의 뜻은 뭐다?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는 양수야. 거리가 마이너스 3m다 이런 거 없어요. 거리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러면 절대값을 이용한 부등식은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너희들이 방정식 한지 좀 돼서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절대값은 절대값 밖에 숫자만 있어.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절대값 밖에 숫자만 있으면 이건 두 번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돼. 그냥 종류별로 보여주는 것 뿐이야. 절대값 밖에 숫자가 있으면 절대값의 정의로 푸는 거예요. 절대값의 뜻이 정의잖아. 정의가 뭔데?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요. 이해돼?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읽는 거냐면, 정의대로 읽으면 여기 x니까 x의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x까지 거리가 5이다 이렇게 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돼? 안 돼? 알아들어?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x까지 거리가 5인 x는 5와 마이너스 5이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거 그냥 절대값 x가 5야? x는 5 아니면 마이너스 5지 라는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겠어? 이거는 저렇게 정의대로 표현을 하면,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x까지 거리가 이거야. 맞아 안 맞아?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x까지 거리가 뭐야? 5 미만이다. 이런 뜻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5인 애들은 여긴데 5 미만인 애들은 이런 애들이에요. 이해돼요? 안 돼요? x가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미만이니까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 안 들어가는 여기. 즉 얘를 풀면 x가 5보다 작고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요? 그래서 정의대로 읽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약간 맨날 이렇게 읽고 하기에는 약간 뭔가 호흡이 길어지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정의대로 읽을 줄 알고 약간 공식처럼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 다음에 그냥 외우면 안 돼. 까먹어. 절대값이 숫자보다 작으면 뿔마 사이에 낀다 이렇게 외우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근데 이걸 단순히 절대값이 숫자보다 작으면 뿔마 사이에 낀다 하면은 니네 팬티만 똥꼬에 껴. 뭔 말인지 알아들어? 무슨 말이야? 정의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안 까먹는단 말이야. 알아들어? 그러면 니들이 기계처럼 얘를 이렇게 바로 풀더라도 머릿속에는 어떤 상황이 떠올라야 돼? 여기 이런 상황이 떠올라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얘는 뭐겠어? 너무 쉽지 이제.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5 이상이다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수직선에서 원점으로 거리가 5인 애가 있고 마이너스 5인 애가 있는데 5 이상이면은 이거 포함해서 이쪽이잖아. 이쪽이라고. 뭔 말인지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요? 이해돼? 알아들어?
x.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x가 될 수 있는 자리들이 이런 애들이라고. x가 될 수 있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라고. 그럼 우리는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또는은 뭐야? 두 상황을 얘가 돼도 되고 제가 돼도 돼요. 이런 상황이라고.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런 정의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고 나서 얘를 기계처럼 절대값이 숫자보다 크면 뿔마 바깥에 있다 이렇게 외우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알아들어? 절대값이 숫자랑 같으면 그냥 뿔마 그 자리고. 맞습니까? 같으면 뿔마 그 자리고. 절대값이 숫자보다 작으면 뿔마 사이로 들어오고. 이해됩니까? 절대값이 숫자보다 크면 여기가 이렇게 없으면 여기도 이렇게 안 붙으면 됩니다. 그죠? 여기도 만약에 등호 붙으면 여기도 이렇게 붙으면 됩니다. 이해되죠? 어쨌든 절대값이 숫자보다 크면 뿔마 바깥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이해돼? 근데 이걸 단순하게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의에서 나오는 의미를 기억을 해줘야 돼요. 알아들어? 뭔 말인지 이해돼? 이게 절대값이 들어가는 부등식의 첫 번째 풀이법. 뭘 이용한다?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한다. 그럼 어떨 때 이렇게 하는데요? 절대값 바깥에 x가 없을 때, x가 절대값 안에만 있을 때 절대값 정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몇 x가 절대값 안에 한 번 있을 때 정의를 이용합니다. 정의를 이용한 풀이는 절대값 x가 양수일 때 0일 수도 있긴 하죠. a보다 작으면 x가 마이너스 a와 a 사이고, 절대값 x가 a보다 크면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고,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 게 정의를 이용한 풀입니다. 알아들어? 근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행복한데 절대값 바깥에도 x가 있는 경우가 있어. 절대값 바깥에도 x가 있는 경우는 니네 책에 202쪽에 있어요. 이거는 예제를 풀면서 갑시다. 절대값 x 플러스 2가 3x 플러스 7보다, 절대값 x 플러스 2가 3x 플러스 7보다 작다. 절대값 안에도 x가 있고 절대값 밖에도 x가 있죠. 맞습니까? 절대값 안에도 x가 있고 절대값 밖에도 x가 있습니다. 절대값 x 관련된 풀인데 x가 절대값 안에도 밖에도 있을 때 이때는 x 범위를 나눠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너희들 저거 할 때 많이 했던 거야. 제곱근 할 때 많이 했던 거라고. 그러면은 x 플러스 2의 절대값 되면서 x가 여기 0 되는 거 얼마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데일 때는 이렇게 바뀌고 마이너스 2보다 크면은 그대로 바뀌고 이러는 거 아니야. 0보다 크면은 부호 바뀌고 0보다 작으면. 이해돼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래서 절대값 밖에도 x가 있으면 범위를 나눕니다. 그럼 그 범위는 뭘 기준으로 나눠? 절대값이 0 되는 x 기준으로 나누면 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랑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이러면은 마이너스 2 자체가 빠지니까 둘 중에 한 군데다 등호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마이너스 2가 안 빠져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라는 말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다 똑같은 상황이란 뜻이야. 부호만 정하면 돼. 부호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아니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이거 작은 거,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음수면 부호가 바뀌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3x 플러스 7 이항하면 마이너스 4x가 9. 그럼 x가 마이너스 4분의 9. 여기서 조심할 거, 따라하세요. 범위를 정하고
범위를 정하고 풀면, 따라하세요. 범위를 정하고 풀면 처음 범위와 최종 답이 연립부등식이다. 연립부등식이 뭐야? 공통부분 찾아야 된다고. 연립부등식이 뭐라고? 공통부분 찾아야 된다고. 항상 정해진 범위와 최종 답의 연립부등식이야. 알아들어? 어머니 이제 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데 얘는 마이너스 2.0, 4분의 9가 더 작긴 하네. 그러면은 x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해됩니까? 어머니 이해돼? 항상 정해놓은 범위와 나온 답의 연립부등식이야. 이게 만약에 절대값 들어가는 방정식이었으면 나온 애가 여기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잖아. 그것도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보는 거랑 똑같은 의미야, 사실은. 알아들어요? 그럼 이쪽 거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여긴 양수겠죠? 양수면 그대로 벗겨져.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5, x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다. x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큰데 마이너스 2보다 큰 거랑 겹치는 데는 어디야? 그냥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여기까지 해야 돼, 안 돼? 이해돼? 얘네 둘이 겹치는 건 여기잖아, 여기. 이해됩니까? 그거랑 같다죠. 그거랑 같다니까. 그러면은 잘 들어. 아직 마무리 안 됐어. 두 가지 상황을 따로 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야. 그래서 얘네는 또는 영어로 or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거든. 이해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안 그런데 왼쪽에서 푼 게 뭐 이만큼이고 뭐 마이너스 4분의 9부터 마이너스 2고 이쪽이 막 다르게 뭐 3이야. 이러면은 이거 또는 이거 이렇게 써놓으면 끝이야. 또는 이거 이렇게 써놓으면 끝이야. 아예 관계가 없으면. 근데 지금 이 문제는 하나는 마이너스 4분의 9부터 마이너스 2인데 하나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럼 여기가 연결돼. 맞아, 안 맞아? 연결되지. 여기 원래 빈자리였던 데가 뒤에 거에서 채워주잖아. 맞아, 안 맞아? 연결되죠? 연결되면 그냥 범위를 하나만 찾으면 돼. 그래서 답이 이렇게 돼요. 연결되면 또는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합쳐서 써버리면 된다고. 그래서 또는을 합치는 거다라는 감각을 가져야 돼요. 이해돼, 안 돼? 연립부등식은 공통부분을 찾는 거고 또는은 합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연립부등식은 공통부분을 찾는 거고 또는을 합치는 거야. 합칠 때 아예 얘네들이 이어지지 않으면 또는 하고 써버리면 끝인데 이어지면 그냥 합쳐서 한 번에 써버리면 된다고. 알아듣죠? 이해돼? 자, 그러면 앞에 거부터 좀 차근차근 봅시다. 앞쪽으로 다시 가서. 이건 간단하니까. (201쪽에) 필수 1번. 절대값 2x-1이 3보다 작다. 자, 그러면 얘는 x가 절대값 안에만 있고 한 번 있잖아. 한 번 중요하다. 저쪽으로 가. 절대값 안에만 있고 한 번 있잖아. 한 번 중요해. 좀 이따가 내가 얘기할 거야. 그러면은 얘는 뭐를 이용하는 거라고?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라고. 여기 안에 있는 거 전체야. 그냥 x가 3과 마이너스 3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2x-1이 3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아니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가는 거야. 안에 있는 거 전체가 이렇게 간다는 거야. 뭐 치환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1 더하고 1 더하면 1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하면 마이너스 2, 2x 4니까 x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괄호 2번 3 절대값 x-1
5. 이러면 얘는 풀이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본적인 건 연립부등식입니다. 야, 이쪽 따로 이쪽 따로 이렇게 풀어야 돼. 뭐만 이제 돼요? 기본적인 풀이는 이쪽 따로 풀어야 되니까 3이 얘를 먼저 쓸까? 절대값이 크잖아. 절대값 x-1이 3보다 크고 절대값 x-1이 5보다 작다. 이런 연립부등식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 위에 거 먼저 풀면 절대값 x-1에서 x-1 안의 내용 전체가 절대값이 숫자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x-1이 3보다 크다. 이항하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가 4보다 크다야. 그럼 얘는 수직선에 그리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답니다. 밑에 거는 x-1이 마이너스 5와 5 사이니까 1 더하면 6과 마이너스 4 사이.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6보다 작으니까 최종 결론은 여기랑 여기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겹치는 데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두 군데가 끊어져 있으면 또는 이러면 된다고 그랬어요. x가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다른 방법은 뭔데요? 그러면 절대값 x-1 그냥 이거는 그냥 정의를 다시 생각하는 거야. x-1이라는 애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 되는 자리보다는 바깥에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 안 돼? 이해돼요? x-1이라는 애가. 맞습니까? 그 다음에 5 되는 애보다는 안쪽에 있겠죠. 그럼 결국엔 여기랑 여기잖아. 맞아 안 맞아?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해돼? 그래서 x-1이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아니고 뭐죠?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1 더하면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또는 x가 1 더하면 4보다 크고. 당연히 답은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풀려고 덤비지 말고 차근차근 하다가 어느 순간 니들이 깨닫하고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알아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쁘건 없어. 물론 계산은 이게 빠르고 좋아 보이긴 한데 무조건 이게 좋고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단계별 학습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괄호 1번은 아까 풀었고 괄호 2번 봅시다. 내가 앞 페이지 여기 칠판에 써있는 문제도 풀 때 자꾸 내가 절대값 안에 x가 한 번만 이런 얘기를 강조했었어. 맞아 안 맞아? 왜 그런 얘기를 강조했냐면 괄호 2번 보면 절대값이 두 개 있고 거기마다 x 들어있지. 그럼 x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잖아. 맞아 안 맞아? 이런 애는 범위 나눠야 됩니다. 이 칠판 봅시다. 괄호 2번을 보면 절대값 x 플러스 1 더하기 절대값 3 마이너스 x 6보다 크다 이랬는데 그냥 얘를 기준으로 절대값 밖에도 x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를 기준으로 절대값 밖에도 x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돼? 그래서 절대값 밖에도 x가 있으면 범위를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절대값이 하나만 있을 때만 정의를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돼 안 돼? 절대값이 2개 이상 있으면 정의 못 씁니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얘를 기준으로는 0 되는 게 3이니까 x가 3보다 작을 때랑 3보다 클 때인데 이렇게 4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수직선을 딱 그려놓고 얘는 0 되는 x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0 되는 x가 3이면 범위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각각을 나누는 게 아니라 0되는 0되는 x 딱 찍어놓고 딱딱딱 그러면 절대값이 만약에 3개면 빵빵빵빵 4개로 나눠집니다. 범위.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해돼? 절대값이 하나일 때도 범위 나눠서 할 수 있어요. x 아까 바깥에 x 있는 괄호 1번처럼 그럴 때도 절대값 뭐 x 플러스 1 더하기 2x 어쩌고 이렇게 바깥에 x가 있는데 범위를 나눠야 되는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해서 절대값이 하나면 범위가 2개, 절대값이 2개면 범위가 3개, 절대값이 4개면 범위가 5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해돼? 그러면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x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일 때랑 x가 3보다 클 때인데 등호가 붙어야 돼요. 빠지지만 않게 붙으면 돼. 마이너스 1이 빠지면 안 되니까 여기 붙어도 되고 여기 붙어도 됩니다. 3이 빠지면 안 되니까 여기 붙어도 되고 여기 붙어도 돼요. 나는 귀찮아서 보통 그냥 가운데다 다 붙이는 편입니다. 여기 붙이고 여기 안 붙여도 됩니다. 알아듣죠? 나는 귀찮아서 가운데다가 다 붙이는 편이긴 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갑시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라는 말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들만 대입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니? 이런 뜻이에요. 이해돼?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 아무거나 넣어도 다 상황이 똑같이 바뀌게 돼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 마이너스 2든 마이너스 3이든 넣으면 음수지. 음수면 부호가 바뀌어요. 여기 마이너스 1이든 마이너스 2, 아니 마이너스 2든 마이너스 3이든 넣으면은 양수지. 양수면 부호가 안 바뀌어요. 식을 다 쓰고 가자. 이 사이에 있는 거 만만한 거 0, 뭐 1, 0 같은 거는 양수지 안 바뀌어요. 0 넣으면 양수지 안 바뀌어요. (3보다) 큰 거 4 같은 거 넣으면 양수니까 안 바뀌어요. 4 같은 거 넣으면 음수니까 바뀌어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해돼? 그럼 이제 각각을 풉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3 마이너스 x가 6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넘어가면 4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최종해요. 얘를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얘랑 맞지? 얘랑 겹치는 데를 쓴 겁니다. 이해돼 안 돼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x 더하기 1 더하기 3 마이너스 x가 6이에요. 1차 부등식을 푸는데 x가 사라지면 최종 상황을 보는 겁니다. 최종 상황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해가 없다예요. 근데 최종 상황이 말이 돼. 그러면 해가 모든 실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근데 여기서는 말이 안 되니까 해가 없다야. 해가 없는 애랑 얘랑의 공통 부분은 해가 없다지. 아무것도 없는 애랑 겹치는 애가 있을 리가 있나? 얘 때문에 해가 없다가 아니라 얘랑 겹치는 데가 없어서 해가 없답니다. 알아들어? 여기도 해가 있고 여기도 있는데 겹치는 데가 없어서 해가 없다 할 때도 있단 말이야. 알아들어? 그 다음에 여기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x가 6보다 크다고 2x 마이너스 2가 6보다 크다면 2x가 8보다 크다니까 x가 4보다 크다야. 3보다 큰 애 중에서 4보다 큰 애. 3보다 큰 애 중에서 4보다 큰 애. 겹치는 애는 얘네요. 얘를 그대로 쓴 게 아니야. 다시 얘기하지만. 알아들어? 그래서 얘는 x가 4보다 크다. 그럼 최종 답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는 4보다 크다. 왜? 수직선에 그려보면 저쪽 거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이쪽 거는 4보다 크다인데 연결되질 않잖아. 합쳐야 되는데 맞아 안 맞아? 합쳐지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해돼야 안 돼요? 알아들어? 그래서 또는인 상황, 각각을 풀어서 합쳐야 되는 상황 아니면은 연립하는 상황 그거를 구분을 해줘야 돼. 이해돼요?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풀어오세요.
잠깐 쉬었다가 3-2 숙제한 거 질문할 거 있으면 좀 하고 합시다. 알겠죠?